박수 한 번만. 자, 여기 어디죠? 파리. 아니, 파리는 아닌데. 네. 어디 가고 있어요, 우리? 저희 와인샵 가고 있습니다. 와인샵 겸 바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최근 파리에서도 와인값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예전에 와인을 착하게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가격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여기 오면 들렸던 뭐 미슐랭 원스타나 아니면 몇 군데들이 가격이 너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비냐 같은 경우에도 이제 VIP 빼면 와인 안 파니까, 그래서 제가 파리 오면 항상 가는 슈발블랑, 슈발블랑을 그래도 벌써 한 3번을 가니까 소믈리에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믈리에랑 이야기를 하는데, 야, 파리에서 가볼 만한 와인샵이 어딨냐, 와인값이 좀 착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꼭 한번 가봐라 해서 사실은 작년에 왔을 때 갔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한국 돌아가는 날 가서 여기를 이제 촬영을 못했었고, 그때 주차 딱 여기 앞에서 하고 잠깐 들어가서 그때 와인만 샀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가서 이제 한잔 할까 싶습니다. 샵은 별로 살 게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레스토랑 리스트가 아주 좋았어요. 네, 여기에요, 여기. 식자재도 팔고 있고 와인 살 수도 있고, 이 입구 쪽에 들어가시면 여기가 이제 샵이고, 그 다음에 안쪽이 저기 마실 수 있는. 야. 안쪽으로. 크루기 빈티지가 400유로에서 600유로 정도 하고요. 08이 600유로. 딸띵저가 블랑 그 꼼테르 상파뉴가 175유로. 볼링저 알디가 마시는데 한 280유로? 300유로. 알디 빈티지 뭐예요? 0407. 040. 크리스탈이 280유로? 괜찮은 거 아니야? 가격 괜찮은 거죠. 샤르토란 따이에가 100유로 또 안 해 거의. 싸다. 브루쉐도 있네요. 사바도 있다. 작셀도 있는데 작셀. 한 400유로 정도면 리웨디 와인들 드실 수 있고요. 네. 로제가 한 300유로. 엑스큐즈 가장 여기서 두로 만드는 샴페인이 한 290유로. 그다음 피에르피르도 있는데 한 200유로대, 200유로 후반대면 마실 수 있고, 동그레도 있어요. 르바토가 200유로가 넘네 여기도.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몽키, 아그라파도 있다. 2015년 블랑드블랑이 130유로 정도 하네요. 클랑데스탱도 있다. 클랑데스탱도 100유로 정도면 드실 수 있고, 좀 보기 어려운 세드릭 부샤도 있네요. 도비사가 샤블리가 70유로대. 70유로? 네. 그다음에 프리미크루가 레포레스트가 115유로. 리제베르르 알리고떼가 45유로 하네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메종 르루아 몽따니가 100유로. 2015년 빈티지가. 그다음에 프레르록의 라두아 100유로. 지금 최근 빈티지는 많이 비싸긴 하다. 옛날 빈티지는 싼 편이거든요. 싸게 받았으니까. 르플레브가 1000유로 중후반대 하고 있고, 가격 1년 사이 좀 올랐는데요. 작년에 왔을 때보다 엄청 많이 올랐다. 작년보다 가격이 일단 거의- 2배 오른 것 같은데? 거의 1.5배. 여기 지금 가격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게 프레르록의 2019년 보노마네 에크프링 레슈쇼가 300유로대예요. 괜찮다. 야, 두작 생각보다 너무 올랐다 여기. 너무 올랐어. 작년은 가격이 좀 달라. 지금 2010년 봄마르 1,500유로씩 하고, 비조도 있다. 에세조 2017이 2,900유로, 거의 3,000유로 하고, 보노마네들이 한 1,000유로대. 그다음에 2020년 레자슈가 1,700유로 정도 하고, 아쉽게도 뭐 DRC나 이런 것들은 좀 안 보이고,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게 막산의 클로드 로이 비조가 한 600유로 정도 해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이걸 600유로 주고 마실 것인가. 프레르록을
300유로대로 먹을 것인가. 로크 먹는 게 낫지 않나? 지금 이거 가격 보면 비조 아마 2017년 막산으로 우리는 평균 가격 한 3,000불 정도 할 거예요. 3,500불. 엄청 합리적인. 그리고 프레르록은 2019년이 한 1,000불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게 치면 비조를 먹는 게 낫고. 와, 라플레어. 라플레어 진짜 싸다. 그 97 라플레어가 얼마일 것 같아? 물론 빈티지는 좋진 않지만 400유로. 다 어디? 라플레어. 라플레르? 네. 홈롤. 네. 97 빈티지 400유로, 410유로. 와. 2008이 777유로. 패트리스도 한 2,000유로 때도 있고 제 빈티지가 2,000유로. 작년에 이거 내가 여기 왔을 때 1,000 후반에 있거든. 그러니까 한 30% 올린 거야. 30% 올렸어. 3, 40 올린 거야, 애들도. 오자나 매그넘 2014년인데 300유로, 330유로. 이렇게 와인리스트 보는 재미도 있어, 맞죠? 그렇죠. 여기 다음에 오면 뭐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 다음에 오면. 확실히. 그래도 뭐 셀로스나 300유로대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죠. 그다음에 뭐 여기 의제니라고 하죠. 그 집도 매그넘이 1,000유로 정도는 먹어요. 2019년 뭐 클로드부저 1,004유로 그러니까 뭐 괜찮은 가격이고 당제르빌 클로드딕 2013년 매그넘이 350유로 정도 깨네요. 엄청 싸지. 라도아가 100유로밖에 안 하니까 진짜 점심 때 가볍게 와서 여기서라도 로크 라도아 먹어도 되고 뉴생조지도 뉴생조지 프리메크루가 200유로예요. 다 블렌딩하는 게 있어요. 프리메크루라고 해서 그게 지금 205유로. 그냥 비에비뉴가 237유로. 우리가 해외과 비교하면 엄청 가격이 합리적인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여기는 셀러에서 다이렉트로 받아서 파니까 2020년 본노마나 여기 있다. 비조. 본로만에 지금 4,000유로 정도예요. 4,000달러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800유로 정도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분의 1 가격. 800유로. 내가 보기에는 엑스살라 가격 자체를 여기도 착하게 주고 여기도 싸게 파는 것 같아요. Which one do you recommend? The Prel-Rock 2019, Les Chaussures or Bizot 70? Bizot is really, really Can I get the 2017 Marc-Sanic Claude Louis, please? 2017. My friend check. Okay. Just 2 seconds. Okay. 어떤 거 시키셨죠? 프레르록 마실까 아니면 비조 먹을까? 무조건 비조. 무조건 비죠. 비종.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지금 600유로면 아마 전 세계 최저가일 거예요. Yeah, yeah. Okay, 2017. Yeah. We only have the 15 left. Ah, Yeah. you don't have a 17? The 17 is gone yesterday. 예스터데이. 2 days ago. 이런. 그 전 세계. Okay, give me the time, please. 이게 맨날 막병이라고 해서 안 파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와인 오타쿠들이 보면 가격이 엄청 싸거든. 왜냐면 물론 이제 600유로면 한 80만 원 정도 하지만 그래도 현지가로 치면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니까. 홀랑 누가 또 사마셨네 이놈들. 그렇지. 아니면 2020년 이거 딱 한 병만 먹을까 오늘? 한 병만 드시죠. 그리고 굶어야 돼. 아무것도 빵 저기 가서 바게트 한 번 먹으면 돼요. 이러면 또 고민을 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비조를 한 병 먹냐, 아니면 셀로스 한 병에 프레르로까지 먹냐. 행복한 고민인데 우선 비죠. 우선 비죠. 그리고 그러니까 4분의 1 시장가의 4분의 1 정도니까 비조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프레르록 같은 경우에도 지금 레스쇼가 300유로 후반대니까 평균 시장가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할 거거든요. 오케이. Can I get 2020 보노만에 없어도 The man 비조? Bizot? Yeah. Which one? 2020 본로만에. Okay, I Yeah. can check if we have it. 근데 이제 오케이. 있나 보다 지금. 바로 준비해주네. 왜냐면 지금 저스트 릴리즈 됐거든. 저희도 한국에 이제 지금 실어서 한국에 랜딩 했잖아요. 지금 도착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3월에 도착했다. 3, 4, 5, 6 한 4개월 안정화 거쳐서 뭐 6월이나 7월에 팔겠죠. 비조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자기가 출시하는 가격은 오르기는 했지만은 시장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비조의 스타일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홀 클러스터에 그
굉장히 컴플렉스한 향기, 그게 이제 비조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르루하고는 좀 또 달라요. DRC 르루하고는 좀 다르고 굉장히 내세적이고 굉장히 섹시한 와인이죠. 오케이, C'est monsieur Chili. 오케이. 여기 보면 이 집에 준 거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항상 디스트리뷰터를 어디 한다. 네. 이게 한 500만 원인데 여기서 한 100만 원 얻은 거지. 50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 100만 하는 원, 거죠. 100만 원 정도. 네. 기대됩니다. And also, can I get one more bottle of the Comte Lisabelle Aligoté? Aligoté? Yeah. The 2020년이 그러니까 보통 비조가 1년에 생산하는 게 한 10,000병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작을 때는 9,000병, 많을 때는 12,000병 정도 만드는데 2020년은 일드가 7%, 7헥토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최악이었지. 그래서 2020년이 전체 생산량이 3,000명밖에 안 돼요. 3,000명 중에 제가 와이너리에 가서 테스팅한 게 5종류였고 이 바틀링 된 거는 두 번째로 마시는 거예요. 2020년. 근데 2020년 좀 좋은 민티지 아니었어요? 근데 왜 수량이 확 줄었지? 너무 더웠어요. 너무 너무 더워서 너무 있고, 그러니까 오빨리사주라고 해서 이렇게 높게 포도를 올리는 거는 맞아. 진짜 포도가 그 비조가 말이 내가 물어봤어요. 오빨리사주를 하면 장점이 뭐냐? 포도가 너무 잘 자란다, 아름답게 좋은 과일을 얻을 수 있고. 잔점은 뭐냐? 그러니까 와이너리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고. 하루 종일 관리해 줘야 되고. 근데 2020년이 너무 더운, 그러니까 그 비조가 뭐라고 했었냐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웠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더웠던 민티지라고 보시면 돼요. 수확을 8월 중순 후반 그쪽 8월 18일인가? 그 뭐 그때 약간 비 오고 했을 때 조금 일찍 한 편이에요. 근데 7헥토리터니까 원래 이 집이 20헥토리터 정도는 하는데 10 거의 후반인데 그냥 3분의 2는 날라갔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확량이 너무 줄어든 거지. 룰루아도 보통 10 후반이거든요. 17, 18 이렇거든. 7이라면 진짜 거의 참다마리만큼 작은. 하긴 부르고뉴 한 빌라주가 한 40에서 50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 40, 그랑크루가 50. 보통 DRC가 에버리지 빈티지가 보통 30 정도 하니까 30 정도 39, 하니까. 38 이러니까 7이면 진짜 뭐 진짜 완전 조그만 거예요. 오픈하는 걸 좀 찍을게요. 자, 네. 치스. 치스. 항상 때. 일단 뭐 향이 진동을 하는 거 맞네. 그냥 휘몰아친다고 해야 될 정도로 향의 컴플렉시티는 아주 좋아요. 지금 복합적인 거는 향은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그랑크루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향에서 그냥 다른 와인들 압살시켜 버릴 거야. 근데 확실히 이제 팔레트는 아무리 뛰어난 생산자라도 빈티지를 서페이스하는 능력도 있고 하지만은 밭을 서페이스하는 거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잘 만든 빌라지라도 바디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랑크루의 가진 엑세조의 이런 바디감이라 샹페리땡의 바디감이나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향으로서는 다 끝내줄 수가 있는데 리제베르도 보면 본노만의 그냥 빌라지노 향은 아주 좋거든요. 근데 팔레트는 어쩔 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 팔레트는 한계점이 있다. 근데 향은 진짜 진동을 하네요. 비조가 비조했다. 저 바틀링 된 거를 와이너리에서 빼고는 처음 테스팅 해보는데 진짜 좋다. Yeah, right. 2015, yeah. 뭐 오픈하고 있죠 지금? 꼼틀리 이즈벨레가 만드는 알리고테입니다. 2015년 빈티지. 시장에서는 거의 안 보이는 와인인데 리제베르가 네고스로 만드는 와인이 있거든요. 그거가 보여서 네고스도 해요? 네, 네고스도 해요. 별거 다 하는 형이네 진짜. 여기 오시면 이제 50유로에 리제베르 알리고테를 먹을 수 있다. 알리고테죠? 네, 2015년 빈티지인데 알리고테가 있어서 지금 주문해봤어요. 여기 2018도 있고 2015년도 있었는데 2018이 먹기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거는 이제 포도를 사서 리제베르 자기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이거 말고 이제 그 호스피스본은 사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사서 오크 통갈이 하는 거거든요. 호스피스본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자기 오크통에 담아서
그러니까 뭐 병림하고 양조만 자기가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거는 포도를 사서 이제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냥 밭 컨트롤까지는 하는지. 저도 이거 예전에 한번 테스팅 해봤거든요. 두 번째 테스팅인데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향이 갈수록, 그러니까 확실히 2019를 제가 많이 테스팅을 해봤잖아요. 2019를 많이 테스팅 해봤는데 2020이 19하고 또 스타일이 달라. 근데 20은 훨씬 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농축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재미난 게 20이 수확이 더 빨랐거든요.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다르네. 아톰님 아까 지능 얘기 다시 해줘 빨리. 다시 해줘. 최근에 그러니까 양조 테크닉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두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두작이 제일 유명한 게 줄기잖아요. 근데 100% 홀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는 집이었는데 이제 자크세스에서 제레미로 넘어오면서 줄기 비율을 좀 줄이고 뉴요크 비율도 좀 줄이는데, 비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홀 클러스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클라제 같은 경우에도 2020 빈티지가 상당히 재미난 게, 그러니까 진흙 토양에서 오히려 더 홀 클러스터 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석회 토양에서 오히려 디스템 와인을 사용을 하는 게, 예전에는 이 줄기 양조 테크닉이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아서 이제 줄기를 쓰면 막 줄기가 찢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델리케이트하게 그 발효를 시키기 때문에 그 줄기에서 이제 물도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농축했던 와인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진흙통에서 100%홀 클러스를 사용해도 훨씬 더 섬세한 와인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대신 지금 2020 같은 경우 19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쉽게 올리는 것 같은데, 19가 훨씬 더 진한 것 같고, 그러니까 2020이 굉장히 더운 빈티지인데도 19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지금 보면 향에서 지금 거의 폭발을 하거든요. 19년이 이렇게 될 거면 어떻게 보면 19년보다 20년이 비조도 접근성이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다크해지고 훨씬 더 뭐 굉장히 농축된 느낌이 많이 나요. 1138병 만들었네요. 매그넘 25병, 제로부암 3병. 이거 제로부암 아마 풀리면 한 2만 불 정도 할 것 같아요. 2만 불 훨씬 넘을 것 같아요. 2만 5천 불? 리제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밭을 이제 포도를 사서 만든 와인이에요. 저 2015년 뉴욕에서 그때 한번 테스팅해보고,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거. 저 리제베레르가 알리미를 만드는지 몰랐어요. 고만고만하다. 50유로에서 뭘 바라냐. 알리고 때 그 프레티하고 에시디티가 확 프레시한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오크 덕질 느낌이 좀 나고, 우리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다이어트 쿠키 한 거 있잖아요. 그 맛이야? 마셔봐요. 근데 그게 있어. 사실은 비조 먹다가 화이트 먹으면 인조이. 아톰이 아까 되게 신기한 일 있었잖아요. 저희 네덜란드 분이세요. 네덜란드. 네. 오케이. 근데 이제 뭐 비조하고 이런 거 먹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너 와인 좋아하냐 해서 뭐 이야기하고, 뭐 서로 와인 좋아한다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비조하고 리제베레를 한 잔 주고, 이 친구는 이제 프레르로 코트 브루비뇽 제일 엔트리급이에요. 되게 맛있네. 여기서 한 70유로 정도는 마시거든요. 롯데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와인 잘 만드는 집이에요. 100%홀 클러스터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내추럴 와인 씬에서는 최고의 생산자 중 하나죠. 뉴욕에서 진짜 많이 마셨어요. 이거 96년, 95년 위생조지 막 150불, 160불 이럴 저 때 예전에 플러그 배즈 한 명 주신 적 있어요. 선물로. 지금 한 2,000유로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 친구도 그랬지만 쉐어의 기쁨. 그러니까 좋아하는 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물론 처음 봤지만은 와인에 대해서 계속 이러잖아. 좋아하고 와인 좋아하게 하고 와인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게 이제 제가 할 일이지 않을까. 좋네. 뭐